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만, 편법, 한눈에 알아보는 불편한 아파트. 불편한 아파트의 마스코트 차원영 부장 대신에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조은하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조합들 입장에선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몇몇 조합들을 상대로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대상이 된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능아파트, 그리고 도봉구 쌍문한양, 그리고 창동에 있는 상하 1차, 이런 아파트 등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초고층 아파트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국방부의 주장은 바로 대공진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서울의 대공방어가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공방어 시설은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공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군이 아무리 강해도 이 하늘을 장악당한다면 서서히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적의 공군이나 미사일, 요즘은 오물풍선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곳이 바로 대공방어시설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대공방어시설들은 파크원이라든가 고도가 높은 상업용 시설에 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주거용 건축물은 35층 이상 못 짓는 이른바 35층 룰을 만들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돌아온 다음에는 이 35층 룰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층 이상, 50층, 70층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층 아파트 관련 대공진지가 국방부와 조합 사이에서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 주거시설의 전시에 집중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대공진지가 설치가 되면은 적절치가 않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잖아요. 안보상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은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합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건축 관련 전문 김혜린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비사업 조합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높이 지으려고 했는데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비사업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초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들도 이제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높게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데, 초고층으로 짓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콘크리트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세개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강화해서 이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니까 50층부터 이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 한 12.5% 정도, 49층 이하 지을 때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초고층으로 지으면서 이제 군사시설까지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수백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포대랑 탄약고 같은 것들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군 장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마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해도 한 수백억 원 정도를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쟁이 나면 어쨌든 이게 기지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무조건 여기에 지어야만 하는 법과 관련된 조항이나 요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군사 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이제 그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누가 지정하냐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디에 지정할 수 있다, 범위만 나와 있는 거지 사실 어디 지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 관할구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초고층 빌딩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군사기지로 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대공
그 방어 협조구역 내에서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게 국방부랑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이제 군사기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기도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 비용을 사실 조합에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합이 사업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설치에 대해서는. 근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방부나 뭐 이렇게 예산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설치에 대해서는 또 주민분들이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또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 불가피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분양 세대를 늘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재건축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이런 공사비라던가 이제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잘 따져서 수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보시고 좀 현실적으로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비 계획 그 알려줄 때 공람 공고할 때 이 정비 계획 안에 추가 분담금도 들어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사비나 이런 비용들을 좀 과다하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잡으면 또 그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이제 원치를 않아요, 재건축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정비 계획이 좀 비현실적으로 비용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추가 비용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수지 분석을 해보시고 또 불필요한 설계 같은 건 좀 빼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또다시 높은 곳이 생겨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군사시설이 설치됐었던 흔적이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주변에 또 이제 더 높은 아파트가 뭐 생긴다, 더 높은 상업시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또 이제 대공진지를 옮겨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백억 원이 또 이제 그 뭐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요거는 이제 예전 사례로 봤을 때 네. 상계주공사단지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설치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국방부가 설치하는 데 비용을 내주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아무래도 고층 빌딩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합의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는 게 가장 좀 현명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산에 또 책정이 돼야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보조금을 좀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 설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시설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돈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면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향으로 좀 법이 개정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설치하는 거는 좀 후순위로 미뤄두는 이런 식의 이제 절차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 등 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지금 그 주택이 이렇게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사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군사 기지가 그 주거 시설에 뭐 설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네바 협약에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금 그 민간인 보호 그리고 이제 민간 시설의 어떤 군사 시설 같은 것들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아파트에다가 병력을 주둔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군에서는 사실 이게 그 방어하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뭐 안전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뭐 이런 이제 그 시설에 해당해서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오늘은 초고층 아파트의 대공 방어 시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